네, 안녕하세요. AWS에서 테크 에반젤리스트라고 있는 윤석찬입니다. 저는 개발자들이 AWS 클라우드를 더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아마존 소매 영역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를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또한 아마존이 가지고 있는 인공지능 서비스 경험을 통해 가지고 AWS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같은 기업 또는 개발자들에게 도움을 주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회사가 이제 설립된 20년 전부터 인공지능에 지속적으로 투자를 해왔습니다. 95년도에 개설된 이 첫 화면을 보면은 선호하는 책 종류를 추천하는 알림 서비스를 이미 제공을 하고 있었고요. 이런 2006년에는 그런 추천을 통해서 나온 매출이 이미 판매액 전체에서 35%를 달하고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존에서 구매를 하실 때 장바구니에 물건을 담기만 하면 그 배송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미리 예측하는 그런 예측 횟수가 주간 500억 회 이상 진행이 되는 거죠. 이러한 주문 예측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주문 예측부터 포장, 배송까지 이루는 완전 자동화가 필요합니다. 이 아마존 물류센터에서는 로봇이 있고요. 대개 물류센터에는 라면이면 라면, 뭐 쌀이면 쌀 이렇게 비슷한데 모여 있는데 이렇게 보이는 빈이라고 하는 선반을 로봇이 이동을 시키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물류 순환 속도를 15분으로 줄이고 재고 공간도 50% 넓히고 또 운영 비용도 20% 이상 감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중간중간 이게 자동화가 안 되어서 속도가 늘어지는 병목 구간이 생기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재고 관리인데요. 아까 이제 보셨다시피 로봇이 운반한 선반을 포장 직원한테 갖다 주고 다시 왔을 때 물건 숫자가 변경이 있겠죠. 그랬을 때 사진을 찍어서 전후 차이를 검증을 하게 되는데 그때 컴퓨터 비전 기술을 사용해서 재고의 숫자의 변동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물건이 이렇게 굴러다니는 병 같은 물건이 있다든지 아니면 가다가 이제 잠깐 떨어져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제 물건이 재고 관리를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저희가 디펙션 이슈라고 부르는데요. 아마존에서는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즘 많이 사용하는 딥러닝 기법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기계에게 사람들이 똑같이 생각하도록 학습을 계속시켜서 정확한 답을 찾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선반 사진을 계속 찍은 다음에 어떤 것이 디펙션 이슈가 발생하는지를 학습을 시키는 거죠. 근데 딥러닝 모델을 빠르게 학습을 하려면 굉장히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일반적으로 물류센터에서는 그런 컴퓨팅 파워를 두고 학습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왼쪽에 보시다시피 CNN 딥러닝 모델을 학습하는 과정은 선반 이미지를 아마존 웹 서비스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하고 여기에 있는 대용량 컴퓨팅을 활용해서 빠르게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은 대개 이제 로컬 서버로 다운로드를 한 다음에 디펙션 이슈를 탐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상품이 계속 업데이트되고 계속 진행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이 모델 학습이 이루어지고 다시 배포하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배송 자동화를 위해서 인공지능과 클라우드를 물류센터에서 활용하는 아주 대표적이고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물류센터에서의 자동화뿐만 아니고 실제 고객들한테 물건을 배송하는 과정에도 혁신이 필요하죠. 아마존 프라임 에어에서는 자율비행이라는 걸 통해서 30분 내에 배송을 하는 드론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개 대도시나 농촌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뭐 이렇게 물건이 빨리 오지만 이렇게 배송이 느린 곳들을 대상으로 해서 머신러닝을 통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비행 시에 일어나는 각종 상황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모델들이 실제 탑재하게 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장면은 시뮬레이션이 아니고 실제로 비행하는 장면을 촬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행 중에 있는 풍향 변화나 장애물 나타나는 경우를 대비해서 이런 것들을 이제 모델들을 학습을 한 다음에 고객들에게 안전하게 물건을 배송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공지능 기술을 끊임없이 고객 실험을 통해서 넓히려는 것도 오픈라인 매장에서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마존 고라고 하는 매장은 바로 물건을 짓고 나와도 자동으로 계산이 되는 아주 꿈이 현실이 되는 곳입니다. 그죠? 매장에 들어갈 때 미리 설치한 모바일 앱을 태그만 하기만 하면 컴퓨터 비전, 센서 기술,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 가지고 물건이 구매한 물건에 자동으로 탐지를 하고 계산대가 없기 때문에 계산할 때 줄을 설 필요가 없어요. 2017년도에 시애틀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먼저 처음에 베타 운영을 하고 작년 초에 일반 분들한테도 공개를 했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아마존고가 직원들을 대상으로 베타 테스트를 할 때 찍은 겁니다. 사람이 없죠. 근데 정식 개장을 하고 난 다음에 나올 땐 줄 필요가 없는데 들어갈 때 줄을 많이 선 그런 적이 있어요. 네. 매장의 크기가 좀 협소하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많은 분들이 다녀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저렇게 이제 줄을 서서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지금 시애틀을 비롯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시카고에 11개 매장이 지금 있기 때문에 혹시 미국 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한번 진짜 좋은 경험이니까 가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건 이제 제프 베조스가 아마존을 창업하고 만든 프라이라고 오늘 이제 이 세션 중에 굉장히 많이 나올 장표일 겁니다. 네. 간단한 사업 메모인데요. 이 시간의 진환에 따라서 간성적으로 비즈니스가 굴러가게 하는 일종의 선순환 구조를 보여주는 메모인데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더 빠르고 저렴하고 많은 물건을 선택하게 해줌으로써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접속과 매출이 일어나고 이를 통해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어서 또 지속적으로 더 낮은 비용 절감을 이루게 만드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인공지능에 대한 물류 자동화, 빠른 배송, 그리고 오프라인에서의 고객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모든 똑같은 전략하에서 만들어지고 실행이 되고 있어요. 아마존의 모든 사업에 이런 프라이힐이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AWS만 하더라도 IT 기업들이 과거에는 직접 서버를 구매하고 이를 관리했던 것을 아마존이 대신 해줌으로써 규모의 경제가 일어나고 여러분들보다는 저희가 더 싸게 구매를 하겠죠. 이를 통해서 더 낮은 가격에 컴퓨팅 용량을 제공하게 됩니다. 기업들이 이렇게 낮아진 비용에 더 많은 기능 구현에만 투자를 할 수 있죠. 비용을 낮아졌으니까. 그리고 더 많은 접속이 또 사용자한테 일어나면 또 더 많은 투자를 고객의 서비스에다가 할 수 있고요. 대신 AWS는 그거를 통해서 더 큰 규모의 경제를 얻게 됩니다. AWS는 클라우드 사업을 시작한 14년 전부터 지금까지 남들이 하라고 하지 않았는데 컴퓨팅 가격을 72번 인하를 했어요. 고객들을 위해서. 네. 더 낮은 가격으로 제공을 함으로써 더 많은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기회를 얻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같은 그런 대량의 이미지나 사진을 학습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고요. 이를 AWS가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더 많은 AI 서비스가 나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더 낮은 비용으로 실험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저희의 프라이힐이 되겠습니다. 아마존이 경험한 20년간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AWS 클라우드 기술이 만나가지고 더 많은 도구들 이것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가장 아래 단계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고급 연구자들을 위해서 머신러닝 프레임워크들을 제공해주는 GPU 같은 인스턴스 그리고 추론 장비들 그리고 오픈소스 텐서플로우나 파이토치 같은 오픈소스 도구들을 제공해주고요. 기계학습이나 딥러닝 학습 과정이 좀 관리하고 구축하기 힘든 개발자를 위해서 세이지메이크라고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서비스는 모델 개발부터 해서 데이터 라벨링 그리고 모델 배포, API까지 한 방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뭐 기계학습이나 뭐 이런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웹 개발자나 모바일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API 호출만으로도 다양한 AI 서비스를 또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뭐 사람의 얼굴이나 사물 인지라든지 텍스트를 읽는다든지 이런 어떤 서비스를 API 서비스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 뭐 챗봇 서비스 개발이라든지 외국어를 통해서 기계 번역을 한다든지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준다든지 이런 기능도 다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비즈니스를 위한 뭐 추천이나 예측 서비스도 이제 추가를 하게 됐는데요. 이를 통해서 대기업들이 또는 스타트업들이 AWS 인공지능을 통해서 클라우드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GE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학 이미지를 질병의 진단 모델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익스퍼디아에서는 여행 사진에 좋은 사진을 추천하거나 스팸 탐지를 하기도 하고요. 한국의 사례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운항 데이터, 선박 운항 데이터를 통해서 항해 예측 시스템을 합니다. 뭐 머지않아서 무인 선박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현대카드는 20억 건의 결제 로그에서 피코라는 모바일 앱을 만들어서 상품 추천을 하고 있어요. 대개 이제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투자는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어가니까 대기업들의 전유물로 생각하지만 스타트업들도 똑같이 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스타트업이 매스플래소는 학생들이 수학 문제를 찍어 올리면 5초 내에 답을 주는 앱을 출시를 했어요. 수학 문제 공식 패턴과
이것을 AWS에 있는 GPU 인스턴스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모델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또한 이제 중국의 스타트업인 투심플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는 AWS에서 MXNet이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실시간으로 사물을 탐지하고 추적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습니다.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되게 엄청 큰 기업들이 만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차량 제조사나 전장기업에 팔기도 합니다. 투시프는 최근에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미국의 애리조나주에서 캘리포니아까지 200마일에 대해서 주행 테스트를 해서 성공을 하기도 했어요. 이렇게 클라우드와 인공지능이 발전을 하고 신기한 서비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실제로 많은 AWS 고객들은 정말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서비스가 없다, 이런 어떤 요청이 많아요. 적용했을 때 바로 효과가 날 만한 서비스, 이런 것들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추천과 예측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모든 기업이 이제 음악과 같은 뭐 컨텐츠를 갖고 하거나 아니면 상품을 판매하게 되는데, 이를 사용자에게 추천하고 싶어 해요. 또 그러한 추천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사용자 성향에 따라서 광고 클릭이나 뭐 뉴스 지역에 따라서 매출이 어떻게 바뀔지, 이런 예측을 하고 싶어 하겠죠. 추천 서비스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만 아마존이 제일 잘하는 영역입니다.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는 아마존닷컴에서 사용된 것과 똑같은 기술로 실시간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에 필요한 데이터들을 뽑아서 넣기만 하면 그냥 자동으로 AWS가 학습 모델을 하고 알고리즘을 선택해서 결과를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API로 제공을 해줍니다. 도미나 피자의 경우에는 아마존 퍼스널라이즈를 통해서 개별 고객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다양한 제품 추천을 하고 판매에 이것을 이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예측 역시 아마존이 또 잘하는 영역이죠. 과거에 어떤 상품이 잘 팔렸는지, 어떤 시기에 그게 좋았는지, 날씨에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할인 이벤트에 영향을 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아마존 포캐스트라고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는 아직까지 이제 프리뷰로 제공하고 있지만,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이미 베타 테스트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도 국내 기업이 이제 CJ 대한통운에서 아마존 포캐스트를 이용해 가지고 택배량 예측을 해서 인력 수요, 공간 최적화 이런 데서 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고 있습니다. 굳이 택배 회사가 추천 시스템, 예측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대용량의 컴퓨팅 파워를 가지고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API 서비스를 받기만 하면 되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아마존이 어떻게 독특한 업무 문화와 조직적 특징을 가지고 진입 장벽을 낮추고 새로운 산업을 개척했는지를 좀 보셨어요. 소매 산업과 다양한 산업을 통해서 클라우드에서. 소매 산업에서 소비자에서 더 빠르게 배송을 하고 가격 할인을 통해서 혁신을 이루고, 판매자에게는 물류 비용을 개선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해야 할 수 있는 진입 장벽을 낮춥니다. 클라우드는 인프라 비용을 낮춰가지고 누구나 손쉽게 IT 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인공지능 영역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마존에서는 미래의 어떤 장기적으로 어떤 영역의 혁신을 투자를 하고 있을까요? 먼저 소개해드릴 것이 로봇 산업입니다. 로봇은 높은 수준의 인공지능 기술, 그리고 소프트웨어 기술, 제조 기술이 다 복합적으로 필요한 아주 진입장벽이 높은 산업입니다. 로봇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딥러닝 기술과 이러한 모델을 잘 적용하기 위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가지고 직접 조립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요. 이러한 간단한 시뮬레이션 환경을 구축하는 데만 대략 한 달 이상은 걸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은 계속적으로 반복을 해야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때문에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다시 부쉈다가 다시 만들고, 이런 과정이 필연적으로 필요하게 되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나 손쉽게 로봇 개발을 해볼 수 있는 것이 AWS 로봇 메이커라고 하는 서비스고요. 지금 보이는 이제 화면이 이 로봇 메이커에서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방안을 청소하는지 온라인으로 시뮬레이션을 하는 장면입니다. 로봇 메이커는 지능력 로봇 앱을 개발 테스트 배포할 수 있는 관리형 서비스인데, 로봇에 들어가는 오픈소스 운영체제인 ROS를 지원하고 있고요. 브라우저만 있으시면 ROS 애플리케이션을 바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든 로봇 앱을 3D 브라우저 환경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어서 굳이 프로토타입을 만들지 않아도 성능 개선을 브라우저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이제 실제 로봇의 장치에 업데이트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죠. 이번 서밋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딥레이서
로보메이커라고 하는 자율주행 레이싱 리그를 보셨을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이 서비스도 로보메이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많은 사람들의 꿈이 과학자 또는 우주비행사가 되는 겁니다. 우주산업은 사실 꿈의 산업이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큐브셋이라는 것을 아시나요? 예, 큐브셋이라고 하는 것은 인공위성 우주산업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이 손바닥 안에 이제 가로 세로 10cm 정도 되는 크기의 인공위성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위성들이 지금 현재 수천 개가 운영 중이거나 발사 예정에 있습니다. 인공위성을 쏜다는 것은 대개 수백에서 수천억의 비용이 드는 사업입니다. 근데 큐브셋은 수천에서 수억 원 정도에서 낮은 비용으로 인공위성을 쏠 수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요? 최근에 스페이스X 같은 민간 로켓 기업들이 아주 큰 기업들에서 또는 뭐 정부기관에서 발주를 받아서 큰 위성을 쏘죠. 그때 이제 공간이 남아요. 짜투리 공간이. 그런 공간에다가 수십 개의 큐브셋을 탑재해가지고 로켓이 분리가 될 때 저궤도에다가 쏟아붓는 방식으로 로켓을 뿌리고 있어요. 그럼으로써 발사 비용을 또 낮추고 있죠. 만약 여러분들이 초소형 인공위성에다가 고해상도 카메라를 탑재해가지고 서울 시내 건물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1년 동안 사진을 찍어서 관측을 하고 싶다. 전혀 불가능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일시적인 투자를 해서 비용을 들여서 인공위성을 쏘더라도 장기적으로 이 위성을 운영하는데 큰 비용이 듭니다. 위성을 제어하고 통신하기 위한 지상국을 일단 만들어야 되고요. 뭐 이런 경우에 직접 만들거나 아니면 임대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또는 데이터를 수신받기 위해서 미리 예약을 하고 또 성금을 미리 줘야 되는 고비용 구조를 갖고 있어요. 만약에 데이터를 대량으로 받겠다고 하면 데이터 통신을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만약에 여러분들 같은 분이 집안에 돈을 좀 끌어가지고 우주산업을 뛰어들겠다라고 했을 때 비용 구조가 너무 높고, 이건 사실 클라우드가 보편화되지 않았을 때 IT 인프라를 구매하고 운영해야 되는 스타트업들하고 생기는 문제가 똑같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높은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AWS는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주 스타트업이 창업 비용을 획기적으로 저감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그라운드 스테이션이라는 것은 인공위성 제어 및 데이터 수신 분석을 해주는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현재 AWS는 전 세계에서 약 20개 리전에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형 위성 안테나를 설치를 하고 필요할 때 위성과 통신을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대역폭의 다운링크를 제공함으로써 위성 데이터를 주기적으로 클라우드에 수집을 해서 저장을 하고 AWS가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현재 미국 동부와 서부에 각각 2개의 지상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건 이제 10개 지역으로 확대를 할 예정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스타트업들뿐만 아니라 기존 우주 산업에 참여하고 있는 뭐 로키드 마틴이나 디지털 글로브 같은 회사들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디지털 글로브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지도 서비스의 대부분의 위성 사진을 찍는 그런 굉장히 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몇십 년간 위성을 쏘고 그 위성을 쏜 데이터들을 보관을 해서 수십 페타바이트의 영상 이미지, 위성 이미지를 들고 있어요. 근데 이 회사들이 위성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비용들이 너무 높고 또 데이터를 저장하는 비용이 너무 높았기 때문에 AWS가 이런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니까 같이 참여하겠다고. 네. 그리고 이 회사들은 자주 이제 위성을 쏘기 때문에 그런 위성들을 관리하는 비용들 이런 것들을 대폭 낮출 수 있고 필요하다면 어떻게 임대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 기회도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제프 베조스가 인터넷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컨퍼런스에서 자신이 아마존을 통해서 얻은 수익을 지금 현재 우주 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투자를 함으로써 우주 산업에 진입하는 비용 구조를 낮춰서 향후 약 한 20년 정도 후회가 지났을 때 우주 산업에 진입하는 창업자가 진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한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대규모 투자가 가능한 다국적 기업 또는 국내 기업에만 국한되지 아니라 여러분들 같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과 뭐 저한테도 똑같은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존이 소매 산업과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인공지능, 스마트홈, 로봇 산업 이런 미래 산업의 다양한 혁신을 아마존이 갖고 있는 독특한 문화와 업무 방식으로 이끌어오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걸 바로 볼 수 있는 현장이 바로 1층에 마련해 있는 AWS 엑스포에 가시면 이런 체험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쉬는 시간에 꼭 한번 방문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휴식을 하고요. 4시부터 아마존 알렉사와 트위치와 이런 컨텐츠 비즈니스 영역에서 어떻게 아마존이 혁신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